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우입니다. 의자가 매번 좀 어설픕니다. 입에 안 익어서이기도 하고 의자가 두 번 연달아 겹쳐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입시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이번에 이제 수시 정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때까지 노는 아이들 많죠. 근데 중학교 때까지의 결과가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아이에게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깨달아서 공부하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려면 이제 수시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이게 어쨌든 오늘은 제가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비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황교안 대표가 교육정책을 발표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라면서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교육. 세 번째, 교육행정체제 개혁을 위한 한국당의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결과,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요. 나아가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양반이 얼마나 헛소리를 한 거냐면, 수능이 50%를 차지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게 이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분이 말한 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말한 게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정시에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애들 머리 받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무슨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내면서도 우리 정시 확대합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 역시 개개인에 위한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서 정시 확대를 하니까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 자유한국당에 예전에 국회의원들 한 10명이 모여서 또 무슨 자기네 지역구가 저쪽 시골인데, 시골이야 또 한참 시골입니다. 경상도 시골이면 진짜 촌 많거든요. 물론 전라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더더욱 그렇죠. 물론 저쪽 끝에 이제 부산도 있고 또 중간에 대구도 있으니까 그나마 상쇄하는 것이지, 시골이 얼마나 시골이 많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이가 교육을 위해서 다시 도시로 나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정시 확대를 하게 되면. 저는 정시 확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에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왜냐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제발 정시 확대 50%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40%, 30% 해도 제가 굉장히 그 어떤 반대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40% 된다는 거에서도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이라 했는데 50%라고 하면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해 보면 압니다. 사람을 채용해 보면 수능으로 공부한 아이들, 물론 공부를 잘한 아이들, 이게 우리가 전제가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오해가 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과 같은 대학도 뭐 예를 들어 서울대라고 가정하죠. 또는 뭐 서연고 어쨌든 상위 15개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수능으로 들어간 아이들과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의 성적이야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학점이야 처음에는 수능이 좋았다가 1학년 때는 2, 3, 4학년 때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성적이 좋더라라는 게 이제 이 대학교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아이들 성적 갖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아이들이 결과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이터 분명히 학교에 많아요.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번에 그런 발표는 뺐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비록 처음에는 뭐 좀 약간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나 이게 다 잠재력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충분히 보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성적을 떠나서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든 재밌는 건 들어갈 아이가 들어갑니다. 가끔 정말로 우수한 아이인데 내실이 나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도 안 좋은 아이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는 내신은 정말로 안 좋은데 정말로 활동성이나 실제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은 좋아서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대학은 우수한 아이를 선발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그런데 아이들이 능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동해 본 아이를 선발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 교육에 있어서 국가 경제를 더 살려가는 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인식이죠. 또 하나는 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한 아이들, 예를 들어 대학에서 동아리 회장을 하든 학교 뭐 간부를 했든 뭐 이런 아이들이 이런 학생들이 사실 사회에 나오면 훨씬 더 일머리를 알아요. 일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연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직장에 있든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 욕할 때 철밥통이라고 욕하잖아요. 또는 뭐 교사들 얘기할 때도 그렇게 욕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능동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 9급 시험에서 1등한 아이가 좋겠습니까? 공무원 9급에서 꼴찌로 들어갔지만 능동성이 있는 아이를 좋겠습니까? 결국 능동성이 있는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니라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정시 50%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런 바보 같은 것도 없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다면서요. 이게 비판입니까? 동조하는 거지?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브리핑을 했습니다.